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유넨리의 김주표 변호사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들고 왔냐면요. 요즘 청소년 여러분, 제발 운전 좀 하지 마세요. 제가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제발 어렸을 때부터 안 된다는 건 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그래야죠, 그죠? 그런데 이 청소년들, 특히 이제 미성년자의 운전이 참 사회적 문제로 지금 대두가 되고 있어요. 최근 뭐 3년간 많은 어떤 그런 청소년 운전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도 이제 손해가 발생하니, 그리고 피해가 발생하니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하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실제 사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서 좀 궁금증을, 이러한 경우에 어떻게 손해가 나누어질까라는 부분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고자 왔습니다. 자, 사례는 이래요. 아버지가 자동차 키를 잠시 피아노 위에 올려두고서는 외출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청소년이었던 아들이 이때다, 자동차 키를 그대로 가지고서 친구한테 전화를 해요. 친구야, 우리 놀이공원 놀러 가자. 그걸 타고 놀이공원으로 갔네요.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사고가 발생을 한 거죠. 사고 발생으로 상대방 차량에 큰 손해가 발생했고, 상대방 그 운전자의 상해가 발생했어요. 그죠? 자, 이러한 경우 이 피해는 도대체 누구의 잘못이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되냐, 보상과 배상을 해줘야 되냐. 자, 첫 번째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이 아버지의 책임은 어떨까요? 아버지의 책임. 제가 판례가 얘기를 하는 그런 기준을 좀 들어볼게요. 평소에 아버지가 자동차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자동차 키를 어떻게 관리했는지, 그리고 이 사건에선 아들이 운전했지만 이런 다른 사람이 자동차 키를 가져가서 운전했을 때 그 사람과 그 본인, 아버지의 관계, 인적 관계는 어떠했는지, 만약에 그 사람이 그렇게 무단으로 이제 운전을 했던 그 부분을 추후에 그 본인, 즉 이 사건에서는 아버지가 알게 되면 어떨지, 이런 부분들 다 함께 고려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합리적인 사람의 기준에서 잠깐만, 아버지가 자동차 키를 그냥 모두가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방치를 했네? 자동차도 그냥 방치를 했네. 게다가 관계는 아들이네? 아니야, 참, 심지어 아들이 그렇게 무단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걸 무슨 형사적으로 고소를 하거나, 아니면 아들을 호적에서 파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잖아요. 용서해 주시겠죠, 그죠? 자, 요런 관점을 다 보았을 때에는 아직 그 자동차에 대한 운행자는 아버지라는 입장이에요. 여기서 잠깐 또 한 번 퀴즈를 드리면, 아다르고 어다르죠. 이게 법률에선 정말 많은 그런 어떤 해석의 여지가 있어요. 운행자, 운전자, 어떤 차일까요? 왜 이런 퀴즈를 드리면서 제가 이렇게 설레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부분을 많은 분들이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운행과 운전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일단 이 교통사고에 관해서는 손해배상은 실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민법보다는 특별법인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이 먼저 적용이 되죠. 거기에서 운행과 운전의 차이를 두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같이 볼게요. 뒤에 좀 띄워주세요. 제3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을 진다, 인 거예요. 누가 집니까? 운행자가 집니다. 그러니까 운행자는 이 자동차의 운행의 이익을 보유하는 자예요. 운행의 이익을 지배하는 자예요. 이 차는 나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운행하는 차야 라고 인정되는 차라는 거죠. 그러면 아들이 그렇게 무단으로 이렇게 가져갔을 경우에도 그 운행자성이 유지가 될까요? 아까 합리적인 기준 말씀드렸죠? 호적에서 안 파낸다니까요. 그래서 운행자로 인정되고 이 아버지의 보험을 체결한 보험사가 그 사고에서 발생한 피해를 담보를 해주게 되는 거죠. 마지막 퀴즈입니다. 그 사고에서 피해자는 누굴까요?
왜냐하면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하게 된 그런 인적 손해에 대해서 이제 배상을 해주는 거거든요. 여기서 피해자는 같이 놀러 가고 싶었던 그 친구 옆에 탔죠? 다른 사람이죠? 타인이죠? 피해자입니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다른 차량에 탔던 운전자, 다른 사람이죠? 피해자입니다. 그 두 피해자에게 아버지의 보험사가 피해를 이렇게 배상을 해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그 친구요. 그냥 다른 차량의 그 상대방 차량 피해자 운전자랑 똑같이 볼 수 있을까요? 어땠나요? 그 친구는 아들이 무면허 상태에서 자신의 아버지의 차를 운전하는 것을 잘 알고 있던 사람이에요. 심지어 그거 알면서도 놀이공원 가고 싶어 라고 하면서 옆에 탔던 사람이에요. 이런 경우를 호의 동승이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 자신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그런 위험을 감수했다는 차원에서 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액을 조금 더 감경해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과실이 조금 더 이 손해에 반영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이 탔던 아이에게는 호의동승의 어떤 그런 이유로 해서 아마도 배상액이 조금 더 내려갈 것으로, 과실이 잡힐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까지 간단했나요? 간단하게 이제 어떤 그 청소년, 특히 미성년자들이 운전했을 때 어떤 피해, 보상, 배상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너무 무슨 뭐 법률 어떤 그런 교육방송처럼 보이진 않을까 좀 걱정이 드는데, 아무래도 제가 이런 영상을 찍은 이유는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드리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청소년 여러분들 절대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그 부분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자, 앞으로도 여러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그리고 꼭 듣고 싶으실 만한 그런 이슈들로 돌아올 테니까요.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교통사고 전문 로펌 윤앤리의 김주필 변호사였습니다.